극우 꼴통 내란 세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특히 성질이 더럽고 욕을 잘하는 군산 정북 공동체 남여진 목사 인사합니다. 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엄동설안의 빙판길 위에서 127차 윤석열 파면을 위한 군산 촛불행동의 촛불 집회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날도 추우니까 구호부터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라!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라!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내란 전당들을 모두 구속하라! 네. 여러분들이 내일 헌법재판소 심판 국회 청문회를 잘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은 비루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무슨 비상계엄을 야당 국회 때문에 했다, 무슨 선거 부정 때문에 했다, 이제 그러더니 부하들이 했다, 이렇게 부하들한테 또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스스로는 그렇게까지 세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부하들이 일을 크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다 부하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부하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비루한 짓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있기는 한가요? 아니, 하루에 7번씩 특별 면회를 한다니, 잠자는 시간 말고는 감방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역대 전 대통령들의 경우를 봐도 이렇게 특별 면회를 하루 종일 한 사람은 없답니다. 모든 법기술을 있는 대로 다 동원해서 여전히 특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내란 속에 윤석열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파면해서 일반 수용자로 그 위치를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급합니다.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하고 내란 잔당 세력들 모두를 싸그리 집어넣지 않는다면 이 내란이 끝났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체성과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법적이고 무례하며 비루하고 비겁한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대왕고래가 망했다죠? 대왕고래는 없고 술고래만 있다죠? 액트지오라고 하는
페이퍼 회사에 40억 원을 주어서 용역을 맡기고 추정량의 100배를 부풀려 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느닷없이 튀어나와서 동해안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그때 윤석열이 나와서 발표할 때부터 이건 사기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40억 원이나 용역회사에 돈을 퍼주고 40억을 받은 액트지오는 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구멍 하나 뚫는데 자그마치 1천억 원을 들였으나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경제성이 없다고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액트지오에 40억을 줬는데 과연 이 40억을 액트지오라는 회사 한 군데에 모두 주었을까요? 아닐 거라고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액트지오보다 더 많은 사륙 또는 삼칠 이렇게 해가지고 떼어먹은 인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당한 의심 아닙니까, 여러분? 어저께 그 유명한 이명수 기자가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근데 김건희의 고모가 있잖아요, 고모. 또 이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모 중에 또 배다른 여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김건희의 이모 쪽에서 이명수 기자를 매수를 하려고 했다 합니다. 한 번 사업을 성공하면 300억, 400억을 벌 수 있는데 무슨 진영이 중요하고 무슨 이념이 중요하냐? 돈 벌어먹는 게 최고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명수 기자가 거기에 넘어가는 척, 이렇게 협조하는 척 해가지고 여러 기업체를 김건희 이모랑 같이 다녔대요. 근데 그 기업체가 무슨 기업체냐? 방위산업체. 방위산업체를 정부와 수의 계약하게 해주면 이 한 건으로 300억, 400억을 벌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 초기에 민방위 복을 바꿨잖아요. 그것도 김건희 이모가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시끄러워지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많은 사실들이 전부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명수 기자랑 같이 일하는 저널리스트 있잖아요. 그 기자가 조만간에 또 엄청난 것을 터뜨리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천억 원을 들여서 허탕치고 40억 원을 눈 번이 뜨고 뺏겨서 실패한 동해안 석유 시추 공사는 그러나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안 나왔어도 계속 판다는 겁니다. 계속 파고 내려가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느 산유국가의 유전까지 닿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윤석열 정권에서 시행되었던 이런 국책 사업 모두를 전부 다 국정조사해서 전모를 밝히고 고발해서 수사하고 그리고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무슨 원자력 수성 태양광 사업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지금 수사하고 그렇게 수사를 했지만 대부분이 다 무죄가 확정되었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랬던 놈들이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국민의 빚담 흘려 모은 세금으로 국민의 돈으로 몇몇 인간들의 배때기를 채우는 이런 국책 사업으로 위장된 이 범죄들을 낱낱이 밝혀서 모두를 다 처벌하고 진상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호치겠습니다. 민봉이보 교체 동해 유전 사기 등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가짜 국책 사업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안녕하십니까, 조영선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나 이 강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탄핵이라는 대단한 의지를 담아서 여기에 모신 여러분,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내란식의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란은 없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변명에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실행한 내란을 실체 없는 허상이었다라고 기막히게 표현한 것입니다. 정말이지 반성할 먼지차 없는 아주 뻔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바래왔던 것처럼 이게 빼앗긴 들에도 공은 그렇게 우나옵니다. 그래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우러나옵니다. 그렇게 빼앗기고 짓밟힌 민주주의는 점점 회복되어가고 더욱 강해서 우리 곁에 서서히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전국 최초로 의연하게 일어난 우리 군산 촛불행동 동지 여러분들의 결과이자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벌써! 그런데 이 작금의 현실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공이다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란 속에 함께 마땅히 없어져야 할 국진당 엽적 대장들이 있는가 하면 현 시국에 대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미루고 한가하게 기도를 하자며 농간이라 시골이는 저 단산자들 됐습니다, 여러분.
얼싸! 가령 그 말이 신앙적 표현이라 할지라도 모두 사심에서 나온 것이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니 반드시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옳습니다! 일찍이 맹자는 옳고 구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어린이가 우물 속으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사람이면 누구나 다 깜짝 놀라며 구하려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 분당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는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을 요구하자고 하는데 저 비겁한 목사는 필시 사람이 아니라 등등급을 쓴 짐승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옳습니다! 저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 종교 이단들이 날로 성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마음을 어지럽히고 나라의 해악만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저 화려한 교회당을 짓느라 열집재산을 하루아침에 탕진하는 천지의 커다란 것 같은 자들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신적 자를 추단하는 심정으로 부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옳습니다! 언젠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에 나쁜 자 하나 제거하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편안해진다고 했는데 여기 계신 동지 여러분 조금이라도 평안해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라의 향만 끼치는 내란 속에 멧돼지 한 마리 포획해서 가져오더니 천하가 다스려지고 방해하고 있는 나라가 조국은혜와 희망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정에 나와 있는 그 잔난들도 제거해야 천하가 온전히 다스려진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모든 이정가들이 또다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국민을 탄압하고 내란을 합작하는 독종을 또다시 저지른다면 어제 농사했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되어서 싸웠던 것처럼 여기 계신 사르파는 목사님이 여기 계신 옥탄 인물이 지금 간판 만드는 인물이 또다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1894년 가보년 구구에서 일어난 우리 농민군들이 이루지 못한 제폭부인 구국강민 기치를 받들어서 우리가 주인되는 대동세상을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발언을 위해서 5일 만에 머리를 감고 나온 조영삼 대표에게 한 명만 해주세요. 우리 조영삼 대표가 5일에 한 번씩 머리 감는 것 빼고는 모든 게 다 훌륭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3년째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서울에서 지원받는 이런 홍보물 말고는 금강기획의 노승민 대표 그리고 지금은 남유사의 우리 조영삼 대표가 전부 다 이렇게 우리 집회를 위해서 애쓰고 후원하고 기증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서고 있습니다. 인쇄물은 홍보물은 기획물은 어디로? 남미사! 예, 남미사. 여러분, 김건희를 구속하지 않고
내란 사태를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김건희가 저렇게 풀려 있는 한 내란 종식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이 구속에 수감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번씩이나 변호사들이라고 하지만 특별 면회를 하고 있고 경호하는 경호관들이 윤석열과 김건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전히 어떠한 술수를 꾸미고 있는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여러 차례 의결했으나 가짜는 들한테 거부되고 폐기가 되었는데 우리가 윤석열이 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이유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왔고 언젠가는 비상계엄 선포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지만 그 디데이를 12월 3일로 삼은 것은 명태균 폰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름을 바꿔서 김건희 특검에 명태균을 넣어서 수사하려고 했던 것을 바꿔서 명태균 특검으로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김건희를 넣어서 수사하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국회 통과는 하겠지만 여전히 최상무기가 또 거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수사를 한다고 해도 이제 명태균 폰에 들어있는 수많은 국힘당 대통령 하겠다는 인간들이 튀어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또 선거 기간에 이거를 수사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런 이유를 대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로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민주당 정권이 자리를 잡았을 때 수사하기는 쉬울까요? 그때는 또 정치보복 한다고 아마 난리를 칠 것이고 또 역풍이 부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제대로 수사를 마무리 못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추운 날에도 나와서 외치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3월 중순쯤에 윤석열 파면은 결정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란 수사가 종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건희와 경호처와 검찰이 한몸이 되어서 계속 수사를 가로막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수사가 결코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울을 올라가서 집중 집회하는 것은 2월, 3월쯤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발 뻗고 편히 잠을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거라는 염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도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라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나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들이 계속해서 정부와 수사당국을 압박해서 반드시 이 내란에 관련된 모든 공범들을 색출해서 반드시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김건희를 구속해야 하고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해서 국힘당을 완전히 해체해버려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그랬잖아요. 국힘당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 쥐약 먹은 것들을 때려잡고 해체하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윤석열의 그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실행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힘당을 그 쥐약 먹은 것들을 다 처벌하고 국힘당을 해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해지고 버티겠습니다. 김건희를 즉각 구속하라! 국힘당을 당장 해체하라! 국힘당을 해체하라! 네. 진호 화이팅! 저 전진호는 진우상의 이 대표 아들입니다. 그래서 진우상입니다. 그리고 같이 온 여학생은 진호의 누나 전단비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사진 찍으려고 그랬죠. 그 학생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우리 전진호 학생은 이번에 전남대 수시에 합격해서 가게 되었고, 우리 전단비 학생은 군산간호대학교 졸업반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날씨도 춥고 사람도 적은데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검찰은 왜 경호차장 김성훈을 구속하지 않는 걸까요? 않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네? 둘 다. 저는 구속을 못 시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성훈은 검찰총장 심우정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구속한다고? 한번 해보지?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김성훈은 내란 모의 과정을 정확히 다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내란 사태에서 체포하고 처단해야 할 명단을 작성하는 일에도 깊이 관여했을 거라고 하는 정황이 뭡니까? 뒤늦게 밝혀진 체포자 명단에 최재형 목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최재형 목사를 죽이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요? 자, 14명이든 15명이든지 간에 그 체포자 명단을 최종으로 결정해서 내려보낸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그 명단을 누가 작성했는가는 밝혀지고 있지 않잖아요. 다 지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또 지시를 받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그 체포자 명단을 작성을 누가 했는가는 밝혀지지 않아요.
윤석열일까요? 김용현일까요? 누굴까요? 노상원일까요? 저는 김건희와 경호차장이 분명히 깊숙이 개입되어 있고, 또한 여기에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경호차장 김성훈을 구속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성훈을 구속하면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건희가 연결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란을 최종적으로 누가 모의했고 결정했는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윤석열이 그랬죠.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은 집사람도 몰랐다, 알았으면 혼났을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12월 3일날 8시 전후에 김건희가 어디 갔다 왔죠? 성형외과에 갔다 왔어요. 그때 많은 언론과 평론가들이 왜 하필 오늘 성형외과를 다녀왔을까? 그 서너 시간 동안에 과연 무슨 짓을 했을까? 뭐 성형 시술하기는 무슨 시간이 짧다, 뭐 어쩌다,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당장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김건희는 비상계엄과 상관이 없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김건희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걸 내가 알았다면 이 엄중한 시기에 그날 하필 내가 성형외과를 갔겠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증명해주는 말이 윤석열이가 집사람도 몰랐다, 알았으면 혼났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김건희는 지금 이 내란 범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설령 내란 특검이 당장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3월 중순쯤에 윤석열이 파면되고 5월 달에 정권이 바뀌면 그때 가서 특검을 해도 됩니다. 그때 가서 특검해가지고 이미 기소되어 있지만 다른 범죄 사실들을 찾아내서 공소장 변경하면서 계속해서 구속기한을 6개월씩 늘려가면서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시간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구 한번 힘차게 외치고 단체 사진 촬영하고, 날도 추우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내란 특검 가로하여 검찰까지 철저히 수사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내란 속의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라! 내란 동조 세력 국힘당을 해산하라! 예, 고맙습니다. 날도 추운데 이상으로 오늘 127번째 군산 촛불행동의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단체 사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